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가요. 좌파들 집회할 때 거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섞여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게 이 뉴스가 되겠죠. 주한 중국 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의 정치 활동 참여 말라. 이 뉴스가 이렇게 쫙 나갔습니다. KBS 뉴스, 채널 A, 파이낸스 투데이 뭐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한겨레도 나갔고요.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도 나갔고, 이거는 사실상 저들이 시인했다, 인정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부터요, 광우병 때도 일부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때는 확인이 잘 안 됐고요.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세월호 때, 이때는 틀림없이 그때 중국인들이 대거 거기에 스며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연 지금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이런 지시가 되겠죠. 거기는 통제사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 중국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할 때는 일종의 명령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친중화, 중국의 영향권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 바로 중국이다. 이런 어떤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가보면은 이 관광 안내판 이런 거 있잖아요. 표지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정체불명의 어떤 그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영어 표기, 우리 한글과 영어 표기만 있었는데 요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오기도 하지만 중국의 뭐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어가 이제 이렇게 같이 혼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어도 뭐 필요할 때는 조금씩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중국어가 우리 한국인이 읽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요건 대구입니다만 대구뿐 아니고 서울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서울부터 전국 곳곳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체 뭔 글자야? 관광 안내 표지판 중국 간자체죠. 이게 번체라 그러죠. 저들은 번체. 옛날 우리가 알던 그 정자체, 그걸 이제 번체라 그러는데 번거롭다 할 때 그 번이죠. 너무 이제 글씨가 복잡하고 글자가 복잡하고 하니까 좀 간결하게 만들어낸 게 이 간체죠. 간체 요건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같은 중화권이라도요. 거기는 이 간체 쓰지 않아요. 전부 정자로 쓰거든요. 번체로. 근데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방 해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류공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축약한 거죠. 이게 지금 정체불명의 이 글씨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 외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일본도 못 읽고 대만 사람들도 못 읽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래 정자체로 적어두면은 중국 사람들도 읽을 수 있고 대만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일본 사람들도 읽을 수 있고 우리도 읽을 수 있고요. 다 좋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왜? 이건 이제 이야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기 때문에 뭔가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국으로 다 확산돼 버렸죠. 이게 중국의 지금 영향력이랄까,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 침투해 와 있는지, 들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 중에 한 개가 되겠죠.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최근에 집회 현장에 중국인들이 대거 등장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주한 중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중국인 정치활동 참여 말라. 자, 여기 보면요, 대통령님 관저 앞에 오성홍기는 왜 들고 나오냐? 이제 중국 막 나가자는 것이냐? 이렇게 오성홍기가 보이죠?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속에 있죠? 이게 중국 태극기 아닙니까? 중국 국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여기 분명히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김건희 민노총 집회 중에 윤석열 탄핵 피켓 든 사람이 보여서 한국말 말해보라니까 한국말 전혀 못함. 어느 나라에서 왔냐 하니까 차이니스, 중국이다라는 거죠. 중국 젊은 학생들, 애띤 학생들이 많이 보이죠. 이들이 왜 이러느냐? 옛날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이 중국의 각 대학생들은 일단 학점을 따기 위해서 뭐랄까 우리로 치면 봉사활동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점수 인정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 활동, 정치적 어떤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학점에 반영을 해준다. 점수에 반영을 해준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대거 지금 넘어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지금 파견을 했다, 보냈다. 일종의 분탕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청와대학, 중국의 명문대학이죠. 청와대학 여기 로고가 떡하니 여기에 팔뚝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것도 지금 노골적으로 중국에서 왔음을 알리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자, 주한 중국 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의 정치활동 참여 말라 분명히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결국 이제 꼭 트럼프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등장했다. 자, 김민전 전 의원도, 전 의원이 아니죠. 현 의원도요, 탄핵 집회 중국인 이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건데요. 그리고 왼쪽에 이걸 보면요, 길거리에서 이런 차량에 이런 마크가 있는, 이런 표식이 있는 차량이 자주 보인다 그래요. 자, 길거리에서 이런 거 본 사람이 있나요? 간자체로 소환 행동조로 읽힌다라고 합니다. 소환. 소자는요, 소각하다, 소거하다 할 때 없앤다, 지운다 이런 의미죠. 이건 말하자면 한국을 소거한다, 한국을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을 없앤다 이런 이야기죠. 이 소환 행동조 이런 게 지금 붙어 있는 차량이 대한민국 시내, 특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유상범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친북 좌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민노총이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 모습을 보이자 2030 세대가 냉정을 찾고 있다. 2030이 이번에 대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구하자 이 이제 캠페인에 뛰어든 것은요, 이 중국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 효과. 그들은요, 대체로 이제 반중에 가깝습니다.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대신에 또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죠. 미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호적이고요.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빨갱이라든가 간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소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것을 이제 들춰냈는데요. 그 모두에 대해서 2030 세대 중에는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현장이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요,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만일에 민노총이 어떤 난폭한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같이 맞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김민전 의원이 아까 이제 이런 것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음모론으로 이렇게 뭐랄까 조금 이렇게 비난을 좀 받았죠. 그러자 중국 대학 로고 점퍼 입은 탄핵 집회 참가자 사진 공개했다가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이건 사실 분명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도 이것뿐 아니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보더라도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김민전 의원 같은 이런 현역 정치인들은 일종의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음모론에 휩쓸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부정선거의 비협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확실해지기 전에는, 완전히 이게 확실해진다라는 의미는 모든 중요한 언론들이 그거 부정선거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 벌써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봅니다만 이분은 부정선거가 세상에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이번에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신감 있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 정도 발언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것은 겁을 내서 그래요. 음모론에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가. 그러니까 그 새가슴이죠. 쫄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이슈를 갖고도 벌써 김민전 의원 같은 이런 강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용기 있는 여성 의원도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했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북한 이슈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동부연합은 친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는 종중 친중이 아니고 거기는 오로지 종북이겠죠. 앞으로 볼만할 겁니다. 종북 세력하고 종중 세력이 아마 붙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 그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로 섞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북한하고 저쪽에 중국하고 양다리 걸친 인간들이 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 보수, 애국 우파, 친미, 그리고 한미일 이 삼국, 삼각 동맹 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운다. 이 세력들이 결국 승리하는 쪽으로 가자면은 결국 이 중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잘 극복해야 될 텐데요. 그러자면은 전투력 갖춘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더 많이. 대통령 정도의 그 인식 수준까지는 와야 되는데 전부 쫄아가지고 부정선거에 푸자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유약한 어떤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